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삶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힘을 주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더욱더 재미나는 경험이 될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부엌, 48세 김지우는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2020년 요즘 시대에 도시락을 싸는 집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이 가정에는 사연이 있었죠.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지훈 씨는 5년 전 아이의 엄마를 교통사고로 하늘로 보내고 말았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그 후로 아이는 학교의 급식을 피하고 먹는 것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이는 학교에서 먹는 급식만은 절대 먹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도시락을 싸는 선택을 하였고 좋게 생각하니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기쁨과 만족감도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던 어느 아침, 아빠 또 김치볶음이야? 응, 내가 제일 잘 먹잖아. 아들은 투덜거렸지만 도시락을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직장에서도 그는 항상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성격에 후배들에게는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하는 잔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모든 직장 생활이 그렇듯 경제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업무량으로 지칠만도 하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으련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세상의 존재 이유이고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고3인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미술학원 그만두면 안 돼요? 그림 그려서 뭐해요? 아들이 좋아서 시작하였고 이제까지 투정 부리지도 않고 미술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거잖아. 아빠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미술은 정말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일반 대학 갈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유학이다 과외를 시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빌라 대출금에 아들 대학 등록금 준비로 저녁에 대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들과 대화 후 방에서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다잡는 그는 괜찮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몇 달 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그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간암 초기 의심. 그는 별일 아닌 듯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줄이셔야 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라는 말과 꼭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항상 아들이 먼저였고 가족이 우선이었죠. 그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통증이 밀려와도 별일이야 있겠어. 혼자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의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구입한 킥보드의 바퀴가 눈길에 미끄러져 그는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철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들과 회사에서 정말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지요. 이번 사유가 간암 말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왜 이제야 말을 했냐며 울먹이고 있고 회사에서는 후원금을 모으겠다고 난리였지요. 괜찮아. 아들아, 아픔은 지나가는 거고 이제 너의 앞에 펼쳐질 세상을 보며 살아야지. 요즘 네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그는 아들의 손을 가장 힘있게 꽉 잡으며 그래, 네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겠다. 아들 혹시라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항상 곁에 머무는 것이 있단다. 그래서 이 아빠는 항상 네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을 상상으로 그리고 곁에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단다. 너에게도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곁에 있을 거라 믿으며 힘을 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던 날, 지훈 씨는 마지막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뼈만 보이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하나하나 자르고 밥과 함께 볶는 손은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오고 있으며 그의 숨소리는 입에서 탈출하는 숨을 잡으려는 듯 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도시락을 싸고 한참을 숨을 고른 후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삶이란 무엇인지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너의 곁을 떠나는구나.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니 엄마에게 몇 번이고 말을 하고 싶어서. 너와의 추억의 시간을 많이 못 만들었던 것이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구나. 아들이 나에게 와서. 한없이 기뻐했고 네 엄마가 떠난 후에도 아들이 있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밥은 꼭 챙겨 먹고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 너의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못난이 아빠는 이제 너의 곁에서 아들에게 위로받는 아빠가 아닌 위로를 주는 아빠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그 도시락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첫 수강날에 학교 앞에서 건네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은 아버지의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이미 차갑게 굳은 김치볶음밥, 하지만 그 안엔 아버지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잘할게요. 그리고 아빠는 언제나 나의 곁에 있을 거고 함께 할 거예요. 꼭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5년이 지난 봄, 서울의 한 미술관 한켠에는 도시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검게 그을린 김치볶음밥과 하얀 쪽지 한 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미술계의 유망주였죠.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혹시 실제 이야기인가요? 네,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소중한 마지막 도시락이에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습니다. 때로는 도시락 하나, 메모 한 줄이 평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 한마디면 사랑은 다시 이어집니다.